안녕하세요, 롬파일러입니다. 오늘은 공부합시다 2탄 영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채권의 물권화를 강의하면서 NPL 강의를 원데이 클래스에 110만원 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자기계발서도 좋아했는데 자기계발서는 이제 지나 보니까 남는 게 좀 없더라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고 용비어천가예요. 역사는 좀 재밌더라고요. 역사도 일종의 성공 스토리죠. 제가 성공 스토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자들에 의해서 어차피 쓰여지다 보니까 그 승자들의 성공한 이야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도 저는 좀 이태신, 그러니까 정우성 편이 아니라 그 전두광, 그러니까 전두환 씨, 황정민 사이드에서 그 영화를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성공의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역관이 부자가 된 이유하고 부자들의 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주제로 동기부여 영상, 그러니까 저 롬파일러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그냥 떠들어 볼게요. 조선시대 역관들이 그 재벌급이었던 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역관들은 중인이지만 엄청 돈이 많아서 장희빈도 중인의 딸이었고, 제가 이제 어릴 적 상도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에 잡혀가잖아요. 갈 때 장현이라는 그 역관을 데려가요. 그 역관이 오히려 장현한테 이제 말을 댑니다. 말을 대고 말을 세피를 같이 대면서 자기 말을 대면서 잡혀가는 소현세자의 일행으로 쫓아가요. 물론 사신들도 붙지만 그 사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볼모죠. 볼모고 소현세자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힘 없는 사람들이고, 장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이 소현세자를 불러서 뭘 하냐면 그런 걸 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다. 지금 조선에서 이 세자가 우리한테 볼모로 잡혀있다라는 거를 외부인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명을 정벌하고 토벌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소현세자를 불러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다. 우리가 너희의 부모다. 부모나라다. 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거죠.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그냥 이렇게 볼모로 잡아두면서 감옥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외부 활동을 시키거든요. 그 외부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장현이라는 그 언어가 능통한 그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 갈 때마다 토익료 같은 걸 내요. 그걸 예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결혼에도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예단. 그 예단이라는 비용을 장현이 내요. 장현이라는 그 역관이 내는데, 그 왜 역관이 내냐? 역관에게 사업권을 줘요. 조선의 진생을, 그 인삼을 가져다 팔 수 있는 그 무역권,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물건을 가져와서 조선에서 팔 수 있는 그 교역권을 주는 거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역관들이 나중에 조선 말기에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그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결국 가문도 사고 성시도 사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제 역관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인프라 구축을 하잖아요. 그 인프라가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 지배계층의 가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본이 적이 남기고 간 유산을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 가옥도 있고 적산이 엄청 많은데, 8월 달에 이제 강복을 하고 그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점거를 하고 있겠죠. 그 일본으로부터 뺏은 것을 불하라고 해요. 불하. 그러니까 염가에 누군가에게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기업에 속해 있던 사람들, 혹은 이제 지분이 있거나 SK도 그랬고, 그다음에 SK도 그랬고, 오비 맥주 공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퇴거해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에다가 공장이나 적산 가옥을 가져갈 수 없으니 이걸 염가에 처분을 하는데 이렇죠. 그 수주 입찰을 한다. 입찰을 본다. 그러면 그 미군 말로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 영어를 이해하는 역관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 정보를 많이 득하게 되고 그 입찰에 사돈의 8촌 돈까지 끌어와서 입찰을 보지 않았을까 해요. 뭐 일본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또 앞잡이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정보력과 그들 가까이 있었던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와서 과연 진짜 허허벌판에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을까? 예, 어떤 아무런 기반 없이 그런 것들을 빨리 접하고 빨리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뭐 영어가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인프라를 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겠죠. 그랬을 거고 저도 이 부자들의 언어가 제가 미국을 유학을 선택한 것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영어만 잘하면 대한민국에서 굶을 일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고 이제는 뭐 사실 챗 GPT가 있어서 뭐 제가 영어 선생님 없이도 이렇게 대화를 영어로 그 챗 GPT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어제 이제 그 부산 사상에 큰 모텔 하나가 이제 좀 나와서 이제 농자산에 전화를 했어요. 해서 제가 바로 그 담당자한테 이 영남 지역 담당자 분께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뭐 제가 뭐 대부업 등록증과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갖고 있고 뭐 선순위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니 바로 알겠다. 이제 뭐 이러이러한 어떤 이 해당 건의 이 선순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화로는 좀 공유하기 힘든 그 대안이 있으니 그 협상 테이블에 한번 같이 앉아볼 수 있겠냐라고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물건 저희가 좀 너무 캐파가 좀 크기도 하고 또 저희 투자자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 미팅을 안 했지만 그 미팅을 만약에 가서 그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어떤 에코티가 있고 여력이 있다면 엄청난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필드에서도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거죠. 실상은 별게 아니지만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것이라서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금묵자흑.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이 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크하고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연 내가 뭐 일본 앞잡이의 자손이었지만 지금 몇 해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조상이 그랬다면 아주 현명하고 존경하고 좋았을 것이다. 전 서울의 봄을 보면서도 그 전두환 씨가 나빴지만 잘 살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춤추는 장면에서 저는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두환 씨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노태우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야기가 재밌다 이거죠. 이야기가 재밌고 또 승리한 삶을 사셨다 그분은. 그리고 뭐 이 검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먹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먹물. 우리가 먹물에 이제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먹물이 들면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고 지금이 NPL 시장에서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고 가까이 하면 정보를 얻게 되고 나도 검어지는 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요즘 그러니까 저와 같은 NPL 투자자와 가까이 지내신다면 같이 검어진, 같이 공부하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기부여 영상 2탄 가까이 하라. 저와 같은 NPL 투자자를 가까이 하라. 예. 하지만 서울에 가서 110만 원 주고 NPL 강의는 듣지 말라. 2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